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현직 의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만 3명이나 되는 등 역대 최고의 경쟁률 속에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자격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작은 성과에도 희망 속에 빵을 만들고 있는 한 장애인 재활시설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자금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월성동에 사는 68살 김모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46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난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딸이 갑자기 부양 의무자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동사무소 직원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매달 33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봐도 좀 좋았었지. 예. 관리비 내고 또 병원에 가니까 또 보험이 안 되는 게 20대다. 안 되는 게 있어 이제 약도 사 먹고. 이처럼 갑작스런 실직이나 가족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미리 지원합니다. 반환 여부는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심사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데다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해 잡아놓은 예산은 45억여 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2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복지공무원 1명이 490여 명을 담당해야 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복지 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 평균 정도라도 대구시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인 긴급 생계 구호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이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지방선거 사상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전의 예선과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지역 발전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어제 시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달 전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권오을 전 의원은 지역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북지사 예선은 경북 북부와 중부, 동부를 대표하는 인물 간의 3파전으로 구도가 잡혔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후보도 예선을 거쳐 결정됩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공천을 희망해온 김병희 씨. 여기에다 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출마를 고려하겠다는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당의 공천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 정의당은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대1 혹은 사실상 단독 출마에 가깝던 과거와 달리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8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여야 후보들이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현직 의원들까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현직 재선 의원인 자신이 출마하는데도 마땅한 시장 후보감이 없다고 말하는 중앙당 지도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동료 의원에 대한 또 같이 의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는 건 엄청 잘못한 거라고. 이한구, 유승민 의원 등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진 차출론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생이 안 나간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뭘 자꾸 거론해 대. 그래서 남아제 거기서 어떤 노력이 그럼 중앙에서 누가 활동을 하나? 야권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이런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 인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공천 신청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9일. 이 기간 안에 현재 뛰고 있는 예비후보 이외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인지 중앙당이 전략 공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의 불협화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늘까지 대구에서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백왕식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 서정길 전 달성군 안전행정국장, 강성환 전 달성군 환경과장, 류한국 전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 조두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수열 전 성주군 주민복지실장 등 37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학교 몇 군데를 한꺼번에 통합해 기숙형 학교로 만드는 사업이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중학교 분교는 올 신입생 2명을 포함해 전교생이 16명입니다. 정상 수업조차 어렵고 재능 특기 적성 교육 기회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은 과연 교육은 똑바로 받을 수 있을까? 애들을 공부시키고 싶으면은 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차를 태워가지고 계속 날라야 되잖아요. 사정이 비슷한 면지역 5개 학교를 통합해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입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2018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선생님들이 지도하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북에서는 의성과 봉화, 김천, 영천 등 4곳에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이 확정됐고 문경과 영주, 울진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너 개씩, 또 많게는 5개 이상 학교를 묶다 보니 학교 입지 선정 과정이 지역 간 과열로 번지고 성장기 청소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2년 뒤 첫 문을 여는 학교가 보여주는 교육적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작은 성과에도 희망을 가지며 빵을 만드는 한 직업 재활 시설을 소개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작업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팥 앙금이며 반죽을 정량으로 나누고 잘 구워진 빵을 포장하는 손길은 조금 느려 보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30명 모두 지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이상의 성인들. 학교나 가족의 보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면서 희망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제빵사가 되고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처음 작업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판매하게 됐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분도 좋고 땀빵집 가는 것보다 맛도 괜찮고 그래서 일부러 더 오는 거 더 찾아와요. 하지만 편견과 관심 부족 탓에 판매 수익이 적다 보니 월급을 지급할 여건이 안 돼 절반 이상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생 신분으로 훈련비 5만 원을 받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하고 빵을 팔아주시는 걸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또 훈련생들로 있는 친구들도 하루빨리 이제 근로자가 되어서 이들이 만드는 빵을 믿고 사주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 담당 직원 35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35살 정모 씨에게도 역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국립대구과학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률 자문과 검토, 인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24명 가운데 15명에게는 합격 통보를 하고 9명에게는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동해안 대게철이 돌아왔습니다. 싱싱한 대게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살이 꽉 찬 대게를 비교적 싼 값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대게 생산지인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선원들이 상자를 들어올리자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최상급 대게가 꿈틀거립니다. 대게가 들어오자 위판장이 들썩입니다. 좋은 물건을 놓칠세라 중매인들의 손놀림은 빨라지고 항구는 활어차들로 북적입니다. 구룡포 게가 좋잖아요. 맛이 좋다니까. 구룡포 게가 맛이 좋아요. 신선도도 좋고. 담백하고. 대게가 줄지어 널려있는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너무 살아있는 대게들을 보니까요.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마음까지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싱싱한 대게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게살이 꽉 차 있는 데다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싸지기 때문인데요. 대게를 싸게 구입하고 싶다면 산지의 대게 위판장을 직접 방문해 경매사나 중매인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떻게 바로 입찰 나가는 단가로 그냥 그렇게 바로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선주한테 그 돈을 주고 이럽니다. 일반적으로 대게 위판가는 주중에 싸고 금요일부터는 비싸지는 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진 대게는 온전한 대게에 비해서 30-40% 이상 싼 값에 팔립니다. 떨어진 다리는 이렇게 챙겨주니까 값도 싸고 양도 많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맛있는 대게도 맛보고 이번 주말 동해안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집단 휴진 예정일인 이달 10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하라는 내용의 진료 명령서를 보내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명령에도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씩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휴진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휴진 피해를 줄이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상급 병원은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3년 이상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원격 의료 사업의 평가와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 청구를 요구하고 6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SK와 함께 시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원격 의료 사업이 의료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분석 결과를 누락시켰다는 지적도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과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 관련 대구 경북 지역 18개 단체는 오늘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3.8 여성 선언문을 낭독하고 성폭력 실태 발언을 한 뒤 1시간가량 가도 행진을 벌였습니다. 기념식 전에는 성폭력, 고용평등과 관련한 현장 상담소를 운영했고 반전평화 퍼포먼스와 네팔 우물파기 지원금 마련을 위한 행사도 열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가 수도권은 지난 2007년 1,253만 원에서 지난해 말 1,126만 원으로 떨어진 반면 지방은 423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3.3제곱미터에 830만 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524만 원으로 줄어 2004년 이후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배율 면에서도 수도권과의 아파트값 격차가 3배에서 1.9배로 줄었습니다. 조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신규 채용될 경찰교육생 13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범 체포 시 과잉폭력 행사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육생이 40%나 됐고 이에 대한 처벌도 구두 경고에 그쳐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경찰 공채로 경북 지역에만 300명의 신임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AI 사태로 인한 닭고기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상주시청 직원들과 축협, 축산 관계자들은 오늘 상주시청 구내식당에서 닭백숙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안동의료원 의사와 간호사들도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축산당국은 AI 바이러스는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9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백화점 등산복 매장에서 등산복 3벌 3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7살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또 지난달 13일 수성구의 한 교회 예배당 헌금함을 터는 등 23차례에 걸쳐 대구 일대의 교회와 찜질방 등지를 털어 250만 원가량의 현금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16살 도모군을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